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급등락을 일단은 좀 하는 상태였고 소폭 오름세로 일단은 마쳤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죠? 많이 내렸죠. 많이 내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물론 이제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제가 12월부터 강조드렸던 라인 다 깨고 있고 거기에 5월 달에 제가 6월 초죠. 6월 초에 말씀드린 2270 라인까지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남게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300을 간신히 조금 지키고 있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죠. 자, 개인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후반기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큰 물줄기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 또 주말 특강을 좀 해드렸어요. 번개로.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의 해석이라고 일단 제가 오늘 타이틀을 걸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MOM이죠. 전월 대비해서 0.6%가 일단은 올랐는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4.7%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낮았고 전년 대비해서도 일단은 낮았습니다. 자, 전월보다는 높았고요. 전년보다는 낮았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조금 서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개별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미 상무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획재정부하고 뭐 통계청을 합해놓은 뭐 그런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면 미 상무부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굉장히 디테일한 값들을 한 20페이지 정도 PDF 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해석을 우리 신세계 리턴즈에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고 최소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좀 본방사수를 해주세요. 굉장히 쇼킹한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 뭐 쉬운 영어니까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요. 퍼스널 인컴이죠. 그러니까 소득입니다. 소득. 자, 우리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변동은 거의 없어요. 맨 먼저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에 6월 30일 날 발표가 됐죠. 자, 5월 달치가 6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최신 업데이트된 6월 30일에 발표된 것들은 5월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다릅니다. 자, 인컴입니다. 소득이 일단은 0.5%로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 뭐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크진 않고 좀 가리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내리겠습니다. 안 내려가니? 네. 자, 그냥 나갈게요. 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박스인데 디스포저블이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처분 소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많이 쓰죠. 왜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비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낮아집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업이든 가정이든지 간에 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스페어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저축을 하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득이 높아지는데 소득이 높아지고 가처분 소득도 일단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0.6%가 오르고 전월 대비해서 0.5%가 오르고 전월 대비해서 0.5%가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도 0.6%가 올랐고 0.5%가 또 올랐고 0.5%가 또 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PC입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구 그대로 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개인이 소비를 하는 지출의 값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개인이 소비를 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1.2에서 0.6으로 줄었어요. 0.6에서 6월 30일 날 발표가 된 것이 0.2로 줄었습니다. 자,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비가 줄었다. 자, 미국은 내수의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50%에서 60% 이상 미국의 어떤 그런 하부 경제를 버티는 버팀목이 내수에 의한 소비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이 소비가 미국 경제의 50% 이상을 지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랑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거의 70%죠. 근데 미국은 내수가 50% 이상입니다. 한 67%까지 된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70% 가까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0.6에서 0.2로 줄었어요. 지지난 달은 1.2에서 0.6으로 줄었고 또 0.6에서 0.2로 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단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소득은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가 줄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도 이 지표를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치수, 그리고 0.1%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민감한 지금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바로바로 해석을 해주는, 오피셜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처분 소득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소비가 줄었어요. 두 가지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가 넌 어디로 갔니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냐면요, 이게 보이시죠? 세이빙입니다. 저축입니다, 여러분. 자, 저축이 어떻게 돼요? 4월부터 저축이 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는데,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돈을 더 씁니다. 비싼 거 사 먹고 좋은 옷 사 입고요. 자동차도 바꾸고요. 근데 그 소비가 줄어들었다. 돈이 어디로 갔다? 저축으로 간 겁니다. 저축으로. 이게 미 상무부에서 6월 30일 날 오피셜로 올라온 데이터입니다. 자, 저축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거죠. 자, 외형적으로 첫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소비가 줄었다. 자,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소비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 현금 갖고 있어야지 생각을 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소비가 줄고 저축이 느는 상황.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페드에서 원했던 그림이죠. 자,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오늘 조금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죠. 이 데이터에서는. 왜냐? 페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페드에서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총 들이밀면서
원유 생산해 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일단은 치고, 자,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이유는, 통틀어서 긴축 정책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물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여러분?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억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요 욕구를 억제해서 소비 지출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이고, 그게 페드가 하는 통화 정책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페드에서 원하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왜? 소비가 줄었어요. 소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가 늘었습니까? 저축이 늘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전기 대비해서 파란색은 소득이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지출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12월 데이터고요. 올해는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주황색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달 보니 주황색이 확 줄었다. 소비가 준 거예요. 가처분 소득은 높아지고 있는데 소비가 줄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저축으로 갔다라는 거죠.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저축이 늘었다. 이것은 뭐다? 페드에서 통화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이 일단은 먹히고 있다라는 해석. 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 제가 미국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수가 50%에서 많으면 70%까지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데, 자, 소비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기 하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높게 뜨고 있기 때문에. 8.6%죠? 너무 높게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페드에서 정말로 보는 지표는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자, 페드가 물가를 2% 이내로 낮춘다라고 말을 하죠. 그 2%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여기 보시면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4.7%죠. 이 4.7%를 2%대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가를 볼 때 지표로 삼는 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가 있을 뿐, 원래는 이게 PC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 이 해석을 일단은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조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YOY, 전년 대비한,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한 모든 지표들이 다 혼재돼 있어요.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일단 무슨 해석을 보셔야 되느냐,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미 상무부 지표,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 상무부 지표. 그리고 얘네들이 해석을 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다. 일단. 근데 소비 지출이 줄고 있다? 그럼 뭡니까? 경기 하강이 올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그럼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은 경기 하강 없이 가는 것인데, 경기 하강이 왜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냐? 아닙니다.
페드도 경기 하강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단 얘기를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원론적으로 가볼까요? 경기 침체 없으면 물가 안 잡힌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페드는 경기 하강, 경기 침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연착륙되느냐 경착륙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기 연착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이 늘어나고 있고 소비 지출이 내려가고 있다. 페드가 원하는 그림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연착륙하면서 잡혀가는 이런 현상. 결론적으로 페드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회를 잡았느냐? 자, 페드는 무조건 7월 달에 1.0%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죠. 왜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3일 JP 모건을 필두로 해서 8월 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발표합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실적이 그에 대한 리스크가 2분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때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이상 나오든지 이하로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기업의 실적이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습니다. 페드는 무조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페드는 무조건 7월 달에 1.0%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시장에 충격을 더 줘야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충격을 줘야 되느냐? 자, 물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물가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물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왼쪽 편은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야 됩니다. 경기 하강이죠. 제가 좀 잘 그릴게요. 실업률이 이만큼 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오른쪽 편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물가가 잡힘에도 실업률은 이 정도밖에 안 는다. 경기 하강, 경기 침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실현시키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번 주에.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을 써야 물가가 잡히면서 페드가 원하는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하강이 스무스하게 가면서 물가가 잡힌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페드에서 모를까요? 페드 이사진이 저희 방송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자, 페드는 어떤 기회를 잡았냐면 소비 지출 지표가 페드에서 물가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최우선의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거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 금리 정책이 일단은 먹힌다라는 것을 페드에서도 인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삐를 더 죄어야 됩니다. 여러분,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9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에 어설프게 0.25, 0.5, 0.75를 어설프게 올리잖아요. 그럼 시장은 또 반등을 합니다. 아니,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게 왜 나쁜 거냐?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는 좋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시장은 항상 순리대로 제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조금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쿨다운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여기서 또 올라버려요? 그럼 물가는 더 치솟아요.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장은 순리대로 가야 돼요. 페드에서 지금 오판을 계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항상 뭔가 좋아질 때 혹은 항상 먼저
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 될 때 계속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오판을 해서는 안 돼요. 경제 사이클의 순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사이클의 지금 순환은 뭡니까? 쿨다운 시키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쿨다운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페드가 이번에 어설프게 7월 달에 어설프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은 반등을 또 할 것이고 물가는 더 높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8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요 7월, 8월, 9월까지 가야 돼요. 9월 중순까지 가서야 0.75%를 올리네, 1%를 올리네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물가는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시장이 망가진다라는 표현은 뭔가요? 시장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은 계속되면서 물가는 안 잡히고 계속 높아지는 현상. 이게 페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소비 지출이 줄어든 걸 봤단 말이에요. 저축이 늘어난 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더 강력하게 금리 정책을 써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 이 오른쪽 페드에서 원하는 물가가 급속적으로 밑으로 가고 실업률도 이 왼쪽에 비해서 경기 하강이 스무스하게 가는 이 페드에서 원하는 이 그림으로 가기 위해서는 7월 달에 무조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상관없어요. 기업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7월 달에 1%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물가와 경기가 스무스하게 하강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라고 제가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CPI에서 주목할 점을 제가 조금 한 말씀 좀 드리면 자, 7월 CPI 주목할 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자, CPI하고 여러분 PCE하고 조금 비교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42.1%하고 22.6% 보이시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자, 주거비가 CPI가 더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더 많이 나온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주황색입니다. 다른 소비.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우리 코로나 이후로의 그런 소비들이 PC에는 더 많이 책정이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노란색. PC하고 CPI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폭이 다릅니다. 자, 원유로 인한 우리 트랜스포테이션이죠. 교통. 요거 일단은 주목해서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거고요. 7월 달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일단 페드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7월 달에 1%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시장 물가 잡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